자, 이번 내용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이것도 중학교 우리 3학년 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는 건데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인 건데요. 쌤이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을 쭉 한번 적어 볼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중학교 때는 사실은 저게 저렇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방금 쌤 곱셈공식 변형을 지금부터는 고등학교에서는 무한 확장을 시켜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곱셈공식 변형을 왜 외우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가야 돼. 아니, 중학교 때처럼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외우고 그 안에 생김새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지만 고등학교 곱셈공식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먼저 중학교 때 했던 부분들 공식들을 쌤이 싹 한번 정리시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배우셨던 거야. 그냥 그랬던 거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쌤이 쭉 적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저걸 왜 외우지? 왜 굳이 저렇게 바꾸어서 외우지? 라는 걸 한 번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따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맨 처음에 a제곱 b제곱이라는 적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아니면 a 빼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외웠던 게 있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은 a 빼기 b에 대한 제곱 더하기 4ab 요런 것도 하나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도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라는 석의 값은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아니면 요 녀석은 a 빼기 a분의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2 아니면 네 번째는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제곱은 a 빼기 a분의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4 아니면 a 빼기 a분의 1에 대한 제곱은 a 더하기 a분의 1에 대한 제곱 빼기 4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다 보셨을 법한 곱셈 공식들을 변형들을 다 적은 겁니다. 자, 다음이나 질문. 저거 왜 외우지? 왜 외워야 되지? 왜 굳이 저렇게까지 외워야 되지? 빠르게? 뭘 빠르게? 어떤 걸? 무엇을? 그 무엇을 계산? 어떤 걸 계산하기 위해서? 혜인이 뭔지 알겠어?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뭐를 빨리 풀려고 그래. 뭘 빨리 풀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빨리 풀려고 얘기했다. 주원아, 뭘 빨리 풀려고 그래. 지금 두 명의 학생의 공통된 대답이 빨리 풀려고 그래. 뭘 빨리 풀려고? 문제.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겠지. 문제를 풀겠지. 어떤 문제를. 자,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차이야. 중학교는 사실은 저게 왜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도 저것만 외워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저걸 왜 굳이 저렇게 바꿔서 외우는지 그 무엇을 풀기 위한 건지 어떨 때 쓰는 건지를 모르면 못 푼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많이 풀다 보면 곱셈공식 변형이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책 어디 찾아봐도 공식이 없어요. 근데 풀 수 있어요. 제대로 확장시켜가면. 뒤에만 단장 봐도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이거 공식 없어요. 근데 이 공식은 저 맨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뭔가 쉽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 무한 확장이 되어가는 세계야. 그러려면 공식이 확장되어야 돼. 공식을 다 적어야 돼. 어떤 책에 적어놓기도 해.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 원리를 이해해서 여러분이 계속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6승 더하기 6승도 할 수 있고요. 8승 더하기 8승도 할 거예요. 심지어 10승 더하기 10승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잘 봐. 잘 봐. 맨 첫 번째 있는 공식만 딱 들씹어 보도록 할게. 이게 지금 제목이 뭐가 돼 있어? 곱셈 공식이라고 했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변형 바꾸었다는 얘기야. 그럼 저 첫 번째 있는 공식이 어디서 유도된 거야? 이 완전 제곱식에서 유도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똑같은 등식을 난 지금 두 번 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요거 넘긴 게 저 공식이잖아. 가운데에는 요거 넘겨준 게 지금 저 공식이잖아. 맞아요? 분명히 하나의 등식을 지금 두 번 나눠 외우고 있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아니가? 쌤이 다른 생각하고 있나? 쌤만 다른 생각하고 있나?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굳이 저걸 구해야 돼? 쌤 저거 A제곱 B제곱 구하려면 A 더하기 B에 2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 넘겨서 이렇게 풀어도 되죠? 아이가? 굳이 이걸 꼭 넘겨서 저렇게 외워야 돼? 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크게 무리. 물론 이게 자주 나오고 말이 나오니까 넘겨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맞지? 굳이 억지로 이걸 넘겨서 이렇게 해야 돼? 자 봐, 쌤 소개 하나 해줄게. 좀 이따 하게 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도 이제 나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 공식에서 등장한 겁니다. 이걸 묻고 지랄해서 넘기고까지 지랄을 해놨습니다. 와, 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것도 외우기 지랄 같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또 바꿔서 외워야 돼. 얘는 그나마 하나만 넘기면 되는 거지만 맞지? 이건 정리까지 해서 넘기고 또 저거를 새로운 식으로 하나 외워버려야 되는 거랑 똑같아. 아니 굉장히 우리가 지금 비효율적인 행동하고 있는 거 아이가? 식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다시 넘긴 거를 두 번 외우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쌤 말 틀렸어? 맞지? 맞잖아.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여기다 외워서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도 A제곱 B제곱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복잡해서 넘기는 작업이 복잡해서 공식을 새로 만들 그렇지 않죠. 이거 4고 이거 2 이거 넘어가면 2제 A제곱 B제곱 2잖아 그냥. 맞잖아. 1%도 상관 없는 거잖아.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럼 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쌤 말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플한 식 하나를 굳이 얘들아 넘겨서까지 따로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방금 여러분이 얘기했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 어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거라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 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됐니? 그럼 아까 전에 적었던 막 이상한 지수로 확장되는 것들을 다 풀어볼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떤 걸 풀기에 앞서서 저렇게 정리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잘 봐라. 오른쪽으로 다시 볼게. 정리된 식 자체가 오른쪽만 좀 바라볼게. 두 문자의 합이죠. 두 문자의 곱이죠. 두 문자의 차죠. 두 문자의 곱이죠. 두 문자의 차, 곱, 합, 곱, 합, 차. 이건 왜 생략이 되어 있나요? A 곱하기 A분의 1 AB 자리에 집어넣으면 1이라서 생략이 된 겁니다. 역수관계라서. 결국 여기서 뭐 있어? 두 숫자의 곱이 들어져 있는 거야. 두 숫자의 곱이 들어져 있는 거야. 합이죠. 차죠. 두 숫자의 곱이 생략돼 있어. 얘들아, 이 정리된 식을 쌤 요거 지금 빼고요. 요거 빼고 다 뭘로 이루어져? 합, 차,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는 거야? 합, 차, 곱을 이용한 공식인 거야. 언제 쓸 거냐?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일단 먼저 체크하는 거야. 쌤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문제 안에 뭐가 보여? 어떤 두 문자에 대한 합이나 차나 곱의 형태가 보이면 이 녀석을 써요. 왜? 지금 형태가 정리가 다 그거잖아. 이것도 봐. 심지어 봐. 합이죠. 곱이죠. 합이죠. 합차곱으로 다 정리. 아, 이거 봐라. 이걸 넘긴 거라니까? 이걸 넘긴 거라니까? 근데 이걸 넘긴 거를 저렇게 이쁘게 정리한 거는 왜? 합, 곱으로만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걸 이런 놈들 그냥 상관없잖아. 틀린 거야? 아니지. 근데 이걸 굳이 저렇게 3의 1을 묶어내서 정리한 거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합곱. 그래서 잘 들어. 중요한 거 이거야. 곱셈 공식 변형은 언제 쓰니? 라고 얘기하면 준비물이 합, 차, 곱이에요. 얘들 세 개가 준비물인 거야. 됐나요?
얘들 세 개가 준비물이에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떤 합이 있어, 곱이 있어, 뭘 구할 수 있어? 두 문자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어. 맞나? 아니 AB라고 읽지만 얘들아 저 자리에 꼭 AB여야 돼. 내가 1에 적어도 되나? 1에 적어도 되나? 1에 적어도 되나? 굳이 이렇게 끼워 맞추자면 1에 적어도 상관없지? 그럼 저기가 A제곱 B제곱이 아니고 뭐가 돼? 4A제곱이고 9B제곱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이 공식 맞아 안 맞아? 아닌 거잖아. 그게 아니야. 이걸 뭐라 읽으면 2A라는 제곱과 3B라는 그러니까 합하고 곱한 알맹이들을 각각 뭐한 거? 제곱한 녀석들을 더해준 거지. 맞나? 그럼 이것도 뭐라 읽을 수 있어? 어떤 두 문자를 합하고 곱한 거를 3번 제곱해서 합한 거지. 그래서 잘 들어. 곱셈식 변형은 준비물이 합차 곱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앞으로 문제를 쭉 풀어가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합이나 차나 곱이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뭐야? 무조건 곱셈식 변형이야. 됐어? 다시 이 단원이 곱셈식 변형이 아니더라도 뒤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문제에서 뭐가 보여? 합이나 차나 곱의 형태가 보여.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의심해야 된다고? 곱셈식 변형이란 것부터 먼저 의심하는 거라고. 왜?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건지 방금 확인했잖아. 됐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크게 두 가지 구할 수 있어.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 물론 여기에서 좀 이따 공식 하나 더 적을 건데 세제곱의 차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쌤이 자주 안 쓰는 거라서 안 적은 거다. 공식은 있긴 있다. 세제곱의 차도 존재를 한다. 그럼 잠깐만 잘 봐. 아까 쌤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 여기에서 쌤님 아까 A 4승 더하기 B 4승이라고 돼 있지. 두 개짜리 공식 여기 끝일 거거든. 좀 이따 세 개짜리 나올 거야 이제. 두 개짜리 공식 여기 끝이야 이제 얘들아. 여기 세제곱 차 하나만 더 적으면 끝이야. 니들 이 공식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거 앞으로 풀 수 있어. 왜? 얘는 제곱의 합이야. 다시 얘는 제곱의 합이야. 이렇게 하면 어떤 숫자의 제곱의 합 아이가? 아 선생님 지금 4승인데 그럼 잠깐 바래 우리 잘 아는 치환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뭐 차이 있는데 꼭 굳이 AB라고 써야 돼? XY를 쓰면 안 돼? 라지 AB라고 적으면 안 돼? 똑같은 거잖아. 방금 얘기했다시피 2A를 하나 덩어리로 보고 3B를 하나 덩어리로 봐서 제곱의 합을 읽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A 4승 B 4승을 뭘로 읽을 수 있어? 제곱의 합으로 읽어낼 수 있어?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들아 봐라. 이걸 공식 그대로 적어주면 A 더하기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테니까 그 A 제곱 자리에 A 자리에 각각 소문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잘 말해. 얘들아 요거 묶어내면 요렇게 제곱을 적을 수 있거든? 그럼 요거 또 다시 뭐야? 또 제곱의 합이야. 뭐에 대한? A랑 B를 알맹이로 봤을 때 제곱의 합이야? 두 번 하면 되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쌤 말? 되셨어요? A 4승 B 4승이 이제 공식 있는 게 아니라 저걸 뭘로 읽을 수 있으면 제곱의 합.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보냐에 따라서 A, B를 대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제곱의 합이고 A 제곱 B 제곱을 알맹이로 보게 되면 얘가 제곱의 합이야. 그럼 얘들아 말해. 만일에 A 6승 B 6승을 물어서 그럼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어? 제곱의 합. 왜? 뭐를 알맹이로 보면 3승을 알맹이로 보게 되면 얘는 뭐 된다고요? 제곱의 합. 맞잖아. 어떤 숫자의 제곱의 합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중학교는 사실은 저 문자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대로 외워도 돼. 고등학교는 무한 확장시켜 간다는 거 저 소개되니까 쉽게 해서 저 공식을 꼭 굳이 전해 외울 필요 없이 잘 봐. 이런 느낌 괜찮아? 별표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은 뭔데요? 그렇죠. 별표 더하기 세모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별표 세모잖아. 이 별표 세모 자리에 꼭 A, B만 집어넣어야 돼? 아니죠. A 제곱 B 제곱 집어넣어도 되지. A 5승 B 5승 집어넣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A 3승 B 3승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제곱의 합이 무한 확장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이 언제 쓰는지를 무엇 가지고 언제 쓰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 알겠니? 얘들 여기 있는 공식을 물론 일단 먼저 외워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 못 풀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맞잖아. 이런 문제 이제 못 푸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지 풀 수 있지. 왜?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왜 굳이 이 공식을 저렇게까지 바꿨냐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구해낼 때 쓰는 공식이다라고 해서 저 공식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 이유를 알지 알세요. 됐나? 그럼 얘들아 말해. 여기에 쌤 빠뜨린 게 요것도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 나온 거거든. 아 미안 여기 아니네. 여기 나온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뭐 들어있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됐나요? 그걸 넘겨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B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빼기 B. 요건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물어보신다라면 위에 있는 거에다 뭐 바꾸면 돼? 부호 싹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부호 바꾸기, 부호 바꾸기, 부호 바꾸기, 부호 바꾸기랑 똑같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위에 거만 잘 외우시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에 왜냐면 위에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위에 거는 진짜 가끔 나오거든. 됐죠? 외우기 좀 그러시면 위에 거만 잘 외워두시면 돼. 됐나요? 자, 한 가지 더. 이게 워낙 많이 쓰니까 쌤이 이제부터는 한글로까지 작업을 좀 하나 해버릴 거예요.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곱셈공식 변형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쓸 공식,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 변형 끝까지 써요. 더 이상 추가되는 공식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만 더. 쌤이 저기에서 제곱의 합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이거를 이제 무한 확장시켜 할 거니까 얘를 A 더하기 B, 2AB로 읽게 되면 많이 혼동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제곱의 합은, 자 저거를 그대로 한글로 바꾸는 작업할 거야. 쌤이 합제곱 마이너스 등곱이야. 합제곱 마이너스 등곱이야. 어떤 제곱의 합은 그 문자의 합의 제곱에다가 곱을 2배 한 거를 빼주면 돼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나요? 물론 차도 적을 수 있는데 합이랑 곱이 가장 많이 써서 쌤이 이거 대표적인 거 적어준 거다. 그러면 세제곱의 합은 좀 이따가 쌤이 이걸 한글로 바꿔서 어떻게 푸는지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은 합 세제곱 마이너스 3합 곱이에요. 여기는 곱을 먼저 적었는데 쌤이 읽어봤거든. 3 곱합 3합 곱 입에 잘 붙은 게 요거라서 그래. 순서를 바꿔서 읽은 거야. 세제곱의 합은 합 세제곱 마이너스 3합 곱이야. 세제곱의 합은 합 세제곱 마이너스 3합 곱이야. 너희들 아까 했잖아. 물어 빨리 풀고 싶다면서. 빨리 풀려면 한글로 바꿔야 돼 지금부터. 아니 요렇게만 물어보면 한글 하나 문자 하나 똑같아 스피드가.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무한 확장시키고 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수 같은 단원의 지수로그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것도 막 배워요. 막 이런 것들도 배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세제곱의 합이야. 뭔지 모르겠지. 지금 뭔지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런 게 딱 보자마자 뭐가 합이고 뭐가 곱인지만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됐니? 그러면 합곱만 빨리 찾으면 돼. 얘들아 봐라. 곱셈공식 변형에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하고 싶어 하면 뭐만 빨리 찾으면 돼? 합곱. 물론 차를 들어간 공식 있다.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자주 안 써서 안 적은 거야. 자주 쓰는 거 대표적인 거 2가지는 외워두자고. 알겠죠? 쌤 좀 이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진짜 빨리 푸는 거 보여드릴 거야. 합곱만 찾아서 숫자 딱딱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 알겠지? 그럼 요거 연습. 자,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 왜냐면 3개짜리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2개짜리 제곱의 합 있었죠? 3개짜리 제곱의 합도 확장시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서 나와? 여기 거는 그렇게 많이 확장이 안 돼요. 확장할 수 있어요. 3개짜리도. 근데 많이 복잡해져서 조금 한 번 더 해봐야 4승 정도, 한 번 제곱한 거 정도밖에 안 나와. 잘 봐. 얘도 어떻게 되냐면 합에 대한 제곱.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3개짜리 제곱 공식. 원래 여기 뭐 붙어 있었어? 2AB, 2BC, 2CA 붙어 있었을 거거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됐나요? 쌤 그래서 지난번에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쌤 문자 하나 이름 적었던 거 있지? 합둘곱 기억나세요? 합둘곱. 그 용어를 이제부터 막 적절히 쓸 겁니다. 제곱의 합은 합제곱 마이너스 둘곱인데 진짜 둘짜리 곱이야. 다시 우리가 합둘곱이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합둘곱이라고 했던 거? 요게 지금 둘짜리 곱이었었지? 우리 요거를 그대로 땡겼을 거야. 3개짜리 제곱의 합도 합제곱 마이너스 둘곱인데 그 둘곱이 진짜 2개짜리 곱이라고만 읽으시면 돼요. 됐니? 그럼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7번 A 3승, B 3승, C 3승 3개짜리 세제곱의 합도 해봐야지. 그럼 이거 어디 나왔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졸라기 쌤 1명 1, 2, 3 공식으로 했던 거 그거 있을 거야. 공식을 다 외우고 계셨어야 돼요.
위에 여기 있었거든. 그거 넘겨준 거야. 됐니? 잠깐만. 곱셈 공식 변형을 물어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자주 물어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얘는 요 녀석을 다시 변형한 걸 물어봐요. 됐니? 심화로 7번에 나온다. 아이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풀어라면 잘 안 나온다고 이거는. 여기는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는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문제를 물어본다고. 근데 얘는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문제를 잘 안 물어봐. 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식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변형을 물어봐. 근데 다시 들어간다. 이 식 안에는 알아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요 뒤에 들어있는 녀석 있죠. 요 뒤에 들어있는 녀석을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걸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형하는 지금 과정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되냐면 결과를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한번 같이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 다 2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위에 거랑 똑같이 한 채, 똑같은 작업을 맞춰야 될 테니까 내가 이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위에 식과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아무 상관없죠? 왜 이렇게 했냐면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 이 속에 이 녀석들 중에 A제곱 하나랑 저기는 마이너스 2AB랑 B제곱 하나를 묶어주도록 하고요. 다시 그 다음 여기는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BC랑 C제곱을 하나 묶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제곱이랑 마이너스 2CA랑 A제곱을 이렇게 하나 묶어볼 겁니다. 그럼 뭔가 보이시죠? 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녀석은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빼기 A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해서 자 지금부터 암기사, 요건 암기다. 요걸 바꾸면 뭐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부터 요게 된다라고 다이렉트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 이건 시험에 엄청 자주 물어봐. 됐니? 아니 이 식 전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요 속에 들어있는 요거를 알맹이를 많이 물어볼 거라고. 요게 딱 보이자마자 뭐 해야 돼? 요렇게 딱 튀어나오셔야 돼. 됐니? 한두 번은 요렇게 연습하셔서 요거 보자마자 아 쌤이 2분의 1 A-B제곱 B-C제곱 C-A제곱을 나타낸 거네요 라고 바로 보이셔야 돼. 됐나? 요까지 됐어? 요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저기 있는 식에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잘 빨리 들어. 얘랑 얘만 같아진대. 그 말이 됐으면 가운데 끼 있어 없어? 없어진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다시 물어본다라면 결국 이 가운데 있는 게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0 되는 방법은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그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A 세제곱 B 세제곱 C 제곱의 값을 구하면 여기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고 바로 3ABC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들아 아까 0이 되는 건 얘만 0 될 수 있어? 얘도 0 될 수 있지. 근데 이게 0 되는 건데 뭐 쓰기로 뭐 배운 적 없는데 제가 변형을 배웠잖아. 그럼 뭐가 돼? 얘가 0 되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있죠. 왜? 제곱한 값은 얘들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0 아니면 양수일 수밖에 없다. 맞나요? 제곱한 값 상수 나올 수 없잖아. 0 아니면 양수잖아. 얘도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 세 개 돼서 0 될 수 있는 방법은 셋 다 0이 되는 것밖에 없지. 얘 0이 돼. 그 말 뜻은 뭐야? A랑 B랑 같아요. 얘가 0이 된대 B랑 C가 같아요. 얘가 0이 된대 C랑 A가 같아요. 그 말의 뜻은 두 번째는 A, B, C가 서로 같은 숫자임을 가정합니다. 요게 어디 파트냐면 인수분해 같은 파트가면 이래 나온다. 이게 성립할 때 A, B, C가 세 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삼각형일까요? 그 삼각형? 정삼각형. 같잖아. 같아 이게 0 된다고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 A 0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0 될 일이 없어. 양수인 거니까 변의 길이 됐잖아. 그럼 A, B, C가 뭐 이게 0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0 된다는 무슨 말이라고? A, B, C가 같다는 말. 잘 들어? 이 두 개가 성립하면 이 관계도 성립하고요. 이 관계가 성립하면 이 두 개가 성립한다라는 거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7번은 보통 심화라고 하는 문제들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대입하듯이 푸는 것보다
됐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쌤 여기 밑에 하나 안 적었다 맞지? 하나 안 적었잖아. 지금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건 합차 곱이라는 걸 가지고 뭘 확장시켜 하는 거? 제곱의 합이나 세제곱의 합이라는 것들 무한 확장시켜가는 과정에 필요한 공식. 근데 하나 더 있어. 어디냐면 요거. 이건 제곱의 합이야, 세제곱의 합이야? 아니잖아. 이 제곱의 합이 있어? 세제곱의 합이 있어? 없잖아. 이건 뭐냐면 완벽하게 얘들 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합차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합이 얼만데요? 차 구해주세요. 차가 얼만데요? 합 구해주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 합곱 잘 말해. 합과 곱이 있으면 차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차랑 곱의 값이 있으면 합의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합이나 차를 가지고 하나를 다른 걸 구할 때 쓰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 문제는 위쪽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곱셈공식 변형은 합차에 대한 관계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에서 아셔야 되는 사실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 한 판이면 여러분들 곱셈공식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대부분 문제들 다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수 예제 5번부터 이제 문제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시고 1번 보니까 x 플러스 y는 3,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29, x 3승 y 3승의 녀석의 값.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보시자마자 위에 제목 보지 않고요. 뭐라고?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죠. 왜? 어떤 두 문자의 합이 있고 제곱의 합. 물론 합곱 가지고 제곱의 합 구하는 거지만 그럼 반대로 합과 제곱의 합이 있어도 곱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세 개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것만 딱 봐도 뭐 생각이 떠올라야 돼? 제목 안 보고 곱셈공식 변형 문제이겠네 라는 생각이 가지셔야 돼. 뒤에 가면 근각계수관계나 이런 것도 풀 때 계속 이거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 생각이 떠오르셔야지 정상적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곱의 합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합에 대한 제곱에다가 둘곱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렇게 읽을 거야. 이거를 합이라고 읽었을 때 얘가 제곱의 합인 거니까 쌤이 그래서 아까 한글로 바꿨던 거 합제곱 마이너스 둘곱인 거잖아. 그래서 2x y라는 녀석의 값은 넘어가면 요거 2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0 되시면 되나요? 됐죠? 요게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될 테니까. 그러면 xy가 마이너스 10. 그럼 요거는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세제곱의 합. 맞나요? 그럼 아까 배웠지? 합 세제곱 마이너스 3 합 곱 이렇게 바로 적으면 바로 풀 수 있다고. 됐니? 쌤이 아까 얘기했던 한글로 적어준 이유가 합이 뭐고 곱이 뭐고 하니까 공식 A 더하기 B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합이고 어떤 게 곱이고 어떤 게 제곱의 합이고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바로 한글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한 줄 만에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제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요거 27 플러스 요거 90인가요? 그래서 117이 이 녀석의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 됐죠? 다음 두 번째 거. 또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x제곱 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때 x 세제곱 더하기 x 3승분의 1의 값은 뭐다? 쌤, 이게 제곱의 합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제곱의 합이 있으면 뭐 합이 있든지 곱이 있든지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합, 곱, 제곱의 합. 맞지? 그럼 세 개 중에 지금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여기 봐. 여기서는 곱이 1이란 말이 생략되어져 있어. 왜요? 얘들아 여기 지금 합한 알맹이가 뭔데? x랑 x분의 1이지. 아까 곱하면 뭐 된다고? 1 된다 그랬잖아.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잘 들어. 두 알맹이가 서로 역수 관계이면 반드시 곱은 뭐가 된다? 1이 되는 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곱과 제곱의 합이 있으니까 합에 대한 제곱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이 녀석은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둘 곱인데 곱이 1인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가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제곱이라는 셋값은 4가 될 거고 이게 풀만 돼. 잠깐만 거기 보니까 문제에서 x는 양수라는 말이 붙어져 있거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얼마? 2다라고 정리할 수 있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얘들아 이게 합인 거니까 이걸 뭐를 읽어? 세제곱의 합. 그러면 가자.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 합 곱은 얼마? 1 이렇게 됐나요? 바로 적는 거야. 그러면 8에서 6 뺐으니까 정답은 2 이렇게 해야 가장 빠르게 풉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빠르게 푸는 방법 다 보여드린 거야. 됐나요? 다시 가봅니다. 필수 예제 6번 3개짜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이 2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b, bc, c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abc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a제곱, b제곱, c제곱 됐나요? 아까 배웠던 그냥 우리 3개짜리 2개, 3개짜리 세제곱의 합들 계산해보자라는 거다. 제곱의 합은 합제곱 마이너스 둘 곱인데 그 곱이 뭐라고 했죠? 2개짜리 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다. 됐죠? 그럼 요거 2고 4일 테니까 6이 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는 자 여기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사실 요건 잘 안 물어본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한번 공식 써보란 말이다. 요건 기니까 한번 적어볼게. 다시 우리 1, 2, 3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더하기 3abc 이렇게 됐나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배웠던 거 위 요거 얼마야? 위에서 6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ab, bc 요거를 부호 바꾼 거니까 플러스 1 더하기 3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 끝났다. 7이 14에다가 빼기 6을 한 거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요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형 두 가지 형태가 사실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필수 예제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 자 먼저 첫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보니까 a 빼기 b라는 녀석의 값이 2 b 빼기 c라는 녀석의 값이 3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때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자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2분의 1에 대해서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 형태가 모여야 돼. 됐나요? 그러고 나면 얘들아 여기 위에 보니까 a 빼기 b 있죠? b 빼기 c 있죠? 얘가 없네? 얘는 찾으면 돼요. 어떻게? 이 두 개씩을 한번 더해버려주게 되면 a 빼기 c가 5가 되면 되겠네? 그럼 c 빼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라는 무조건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못 바꾸면 우리 못 푸는 겁니다. 갑시다. 계산합시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a 빼기 b 제곱하면 4 요거 제곱하면 9 이거 제곱하면 25 13, 38이 되면 되나요? 정답은 19 요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루 잊고 있었는데 뒤에 학원 스케줄 있다고 내일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서 시험 먼저 치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라고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14 a, b, c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앞에 본 느낌과 크게 차이 없는데 근데 물어보는 거 잘 봐. a 더하기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값은 뭐지? 뭔가 우리 물어보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이거 뭐냐면 지금처럼 2개짜리 합, 2개짜리 합, 2개짜리 합이 있을 때 그 중에 문제에서 3개짜리 합이 보이면 얘를 이용해서 요거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서 a 더하기 b라는 녀석을 바꿔주면 2 마이너스 c가 되면 되고요. 됐지? 다시 여기서 b 더하기 c를 물었으니까 걔는 2 마이너스 a라고 두면 되고 c 플러스 a는 2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져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 빼기 a, 2 빼기 b, 2 빼기 c라는 녀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한 녀석 기억나세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x 안에 2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라. x 대신에 2 3번, 2 2번, 2 1번, 2 없이 이렇게. 우리 x 적게 했었거든. x 세제곱, x 제곱, x 적고 여기 뭐 적었어? 합, 둘, 곱. 기억나세요? 세 문자의 합. 그 공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둘짜리 곱의 합 a, b 좀 쳐야 되겠네. b, c, c, a. 그 다음에 세 문자의 곱 a, b, c. 됐어요? 여러분들 했던 요겁니다. 여기 x자리를 2로 바꾼 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뒤에다가 합둘곱 가지고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적었듯이 그 2차항에다가 2의 거듭제곱의 개수의 자리 집어넣으시면 돼. 갑니다 이제. 요거 8. 요거 얼마니? 위에 주어져 있을 건데 2. 요거 8. 더하기. 요게 없네?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해? 라고 보니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 저기 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이게 뭐였죠?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둘곱. 여기 곱이 나오네. 둘짜리 곱에 요거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 자리가 아까 14였었고 요거 4였었고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10이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죠? 요거 마이너스 5. 요 자리 집어넣으란 말이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a, b, c 아까 말한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4. 됐나요? 두 문제 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변형해서 가는 문제들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곱셈 공식 변형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찍으라고 하면 물론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도형의 활용을 이용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먼저 직류면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려볼게요. 요렇게 직류면체 있고 이때 모든 모서리 그 길이의 합이라는 녀석이 28이라고 주어져 있고 저기 있는 대각선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녀석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이 세 모서리의 길이거든요. 그 물어보는 것부터 해볼게. 건널비는 어떻게 돼?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 각각 똑같은 면들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뭔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A가 몇 개? 4개. B도 몇 개? 4개. C도 몇 개? 4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얘들아 직류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 이건 알고 계셔야 그랬는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한 번 더 복습해 드릴게요. 이거는 암기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렇게 나가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면 됩니다.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됐죠? 그 과정 생략합니다. 결국 여기서 물어본 5라는 녀석은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이 5더라 이렇게.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이거 25네. 맞지? 3개짜리 제곱의 합. 둘곱 물었으니까 또 곱셈식 변형 쓰라. 자 적어볼게. 제곱의 합은 합 제곱 마이너스 둘 곱인 거니까 저기다가 둘짜리 곱 요 별표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별표가 49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그럼 별표가 얼마? 12가 되시면 되겠네. 요 자리에다가 12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24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 변형 문제가 그래도 그냥 물어보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